한반도 정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는 끊긴 지 오래입니다. 한반도 상황과 가톨릭교의 역할에 대해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반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지금 사실 2018년도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부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제 2019년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경색돼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한반도 문제가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걸 확인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근데 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생각해 보면 북한 당국이 이제 굉장히 그 이의를 제기했던 문제가 이제 대북 전단 문제라든지 네.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그 판문점 선언을 보더라도 여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제 이런 문구가 있고 또 네. 확송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이런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만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어떤 북한의 불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제 그 빌미가 되는 어떤 계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남북 간에 또 국제사회에서 또 육자회담도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는데 북한만 그것을 어긴 것이냐 또 우리 편에서 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제 이런 면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는데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저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한이나 어떤 국제사회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움을 핑계로 우리 체제를 흔들 것이다. 이제 이런 불안함과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에서 이제 사실 수십만 명의 아사저가 나왔던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우리 그 정부의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쌀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네. 남북 간의 회담이 있었고 베이징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소위 그 인공기 개항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남북이 회담을 하면서 깃발 개항 같은 약간은 지역적인 문제까지도 사실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실무자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인공기가 개항이 되고 남한 언론에서 이게 적반하장이다.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회담이 중단되고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변화를 위해서는 이제 북한이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이 신뢰가 없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우리 편에 잘못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서해 이제 공무원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정말 이 인권과 평화를 위한 어떤 논란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계산들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가 남과 북이 적대하고 있는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적 행위다. 이제 이런 공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신뢰가 없는 것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지키는 것이다. 압도적인 힘의 결과다. 최근에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무력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현실주의 정치에서는 힘의 균형을 얘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평화고 불안정한 평화라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힘을 통한 평화는 허상이라고 보고요. 이게 군비 경쟁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사실 이제 요즘은 환경 문제에도 모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이런 군비 경쟁, 군사 훈련 등이
환경에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책에서 이런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미 공군의 B-52 이제 전략 폭격기죠. 굉장히 큰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이제 한 시간 동안 한 대가 1시간 동안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이제 휘발유가 그 기름이 도시에서 출퇴근용으로 승용차를 모는 운전자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7년 동안 운전하는 그런 휘발유와 같은 양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한미 양국이 그 군사훈련을 하는데 예를 들면 2021년 11월에 실시한 비질런트 에이스 이런 그 연합 공중훈련에 이제 군용기 200대가 동원이 됐거든요. 그때 네. 배출된 탄소량을 이제 상쇄를 하려면 그 4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추 계산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기름 소요량 등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군사훈련 안보를 위해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가? 네. 군사력 증강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지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또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전반적인 것 같고요. 청소년, 청년은 더 자기 주장을 솔직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남한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북한은 굉장히 악한 곳이고 또 가난한 나라다 뭐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1990년대부터 저희가 민족화해위원회가 이제 출발을 하고 그래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남북 문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화해와 일치가 너무 이제 부족한 곳이 이 땅이고 우리 민족에게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이제 이런 민화회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 신앙의 출발이고 본질이 이런 화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교회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과 연대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우리가 평화에 이르려면 평화를 가르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교회 민족화위원회에서는 평화와 화해 그 교육 교재를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예, 전임 그 위원장 이기현 주교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현 위원장이신 김주영 주교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결국 우리 한국교회 차원에서 어떤 평화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교재를 출간하는 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대라는 차원에서 올해 우리가 그 10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리 주교회 민족화위원회랑 미국 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가 이제 공동으로 평화 컨퍼런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고 이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의 당사자죠. 미국 역시. 그래서 한국의 주교님들, 미국 주교님들이 만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 총무이신 강주석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